총각 오늘도 즐겁게 조금만 마시고 가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한내골목, 사람들이 술골목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밤 10시만 넘어가면 네온사인이 서로 지지 않겠다고 번쩍입니다. 고기 굽는 연기, 담배 냄새, 사람들 웃음소리가 뒤섞여 골목을 채우는 곳이지요. 그 골목에 매일 밤같이 나타나는 할머니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냥 이렇게 부릅니다. 껌 파는 할머니. 할머니, 오늘은 안 나오셔도 되는데 춥잖아요. 한내 골목 입구에 있는 술집 문을 열자마자 젊은 종업원 아가씨가 먼저 말을 겁니다. 안에서는 트로트가 꽝꽝 울리고 접시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가 한데 섞여 있습니다. 사람들 말소리에 제 목소리가 묻힐까봐 저는 늘 조금 더 크게 인사합니다. 괜찮아요.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여기가 더 따뜻해요. 입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 어느 쪽이 더 따뜻한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해두면 걱정하는 사람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겠지요. 가방을 내려놓고 껌과 초콜릿을 한 줄씩 가지런히 늘어놓습니다. 형형색색 포장지들이 네온 불빛에 반짝입니다. 술집 특유의 기름 냄새, 담배 냄새, 사람 냄새 사이에 달달한 초콜릿 냄새가 아주 조금 섞여 나옵니다. 오늘은 뭐가 잘 나가요, 할머니? 술 많이 드셨으면 껌이죠. 냄새 좀 가려야지. 제가 농담처럼 말하자 카운터에 있던 남자가 깔깔 웃습니다. 맞네. 우리 사장님도 껌 좀 씹어야겠네. 할머니, 이쪽 테이블부터 한 바퀴 돌고 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테이블 사이를 지나갑니다. 사람들 팔꿈치에 부딪히지 않게, 넘어진 사람 밟지 않게 발밑부터 한 번 더 보고 걷습니다. 할머니, 이리 와요. 이거 얼마예요?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 손님이 손을 흔듭니다. 손가락 끝 빨간 매니큐어가 유난히 반짝입니다. 이만큼은 5,000원. 아이, 5,000원은 너무하네. 맨날 보는데 3,000원에 주세요. 테이블이 한 번 더 웃음으로 흔들립니다. 저는 웃는 척하면서 손 안에서 껌을 다시 셉니다. 4개를 세었다가 하나를 빼고 다시 얹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만큼 3,000원만 주세요. 대신 서비스는 없어요. 아이고, 세다 세. 할머니 장사 잘한다. 여자 손님이 농담처럼 말하고 옆에 있던 남자가 돈을 내민 뒤 슬쩍 제 손을 오래 붙잡습니다. 근데요, 할머니. 이 나이에 이렇게 밤마다 나와서 힘들지 않아요? 집에 계셔도 되잖아요. 자식들이 안 도와줘요? 취기가 잔뜩 오른 목소리, 술 냄새가 확 끼쳐 들어옵니다. 그 말 속에 불쌍하다는 뜻인지 궁금하다는 뜻인지 이제는 대충 압니다. 도와주죠. 애들도 자기 사는 게 있잖아요. 저는 손을 슬며시 빼며 웃습니다. 이렇게라도 돌아다니면 내 다리가 굳지 않아서 좋아요. 집에만 있으면 더 늙어요. 사람들이 또 한 번 웃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그래도 안쓰럽다는 마음이 섞여 있겠지요. 괜찮습니다. 그 말까지 굳이 듣지 않아도 눈빛으로 다 보이니까요. 술집을 나와 골목으로 나오니 한내 골목이 더 환해져 있습니다. 간판 불빛들이 서로 지지 않겠다고 반짝거립니다. 젖은 바닥에 비친 불빛이 번져서 골목 전체가 조금 흐릿하게 보입니다. 가방끈을 다시 어깨에 걸고 저는 다음 집으로 향합니다. 계단 2칸을 올라가려는데 무릎이 욱신거립니다. 손으로 벽을 짚고 잠깐 숨을 고릅니다. 어서 나아지자, 무릎아. 오늘도 아직 몇 집이나 남았는데. 입 밖으로는 안 내고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립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될 수 있으면 괜찮다는 말만 하고 싶습니다. 안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정말로 안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이런 골목을 다닌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술집 문을 밀고 들어와 껌을 파는 할머니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겠지요. 저도 한때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여자였습니다. 아침 6시면 눈떠밥하고 도시락 싸고 애 업고 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사람. 제 직장은 한내동에서 버스 2번 갈아타고 가야 하는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공장 월급 봉투는 늘 얇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한내 골목 근처 도매상에서 껌과 초콜릿을 조금 떼어와 밤골목을 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퇴근길은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저한테 퇴근길은 2번째 출근길이었지요. 그렇게 살다 어느 날 공장 점심시간에 아주머니들끼리 김밥을 먹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야, 여기서 한두 푼 모아서 뭐하냐. 차라리 변두리 땅이라도 한 조각 사놔.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라니까. 다른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우리가 땅을 사게 생겼냐. 월세나 밀리지 말고 사는 게 어디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이 재우고 나서도 그 한마디가 맴돌았습니다. 변두리 땅이라도 한 조각. 결국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한내동에서도 한참방 논밭뿐이던 동네 한내들 공단지구 근처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기 변두리 쪽 땅 조그만 거 없나요? 사장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훑어보더니 웃었습니다. 땅이요? 아줌마 요새도 집도 못 사서 전세 들어가는 판에 누가 땅을 사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이상하게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제일 구석진 거라도 많이 비싸지 않은데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한숨을 쉬던 사장이 서랍에서 지도를 꺼냈습니다. 여기 한내동에서도 끝자락 버스도 자주 안 다녀요. 지금은 논이고 들판이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싸긴 제일 싸지.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제 머릿속에서는 다른 숫자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돈이면 애 겨울 외투를 몇 벌 사주고도 고기 반찬을 넉넉히 해먹을 수 있는데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몇 달치 피 같은 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그날만큼은 돌아서기가 싫었습니다. 해볼게요. 한번 사볼게요. 어차피 뭐 더 잃을 것도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사장님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에휴, 아줌마 같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한번 꽂히면 그냥 하네. 도장을 찍고 서류를 받아들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창밖으로 스치는 허허 벌판을 보며 수십 번이나 속으로 저를 욕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이 돈으로 땅을 샀다고? 애한테 미안하지 않냐, 이 사람아.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도 이제 뭔가 하나는 있구나. 비록 저 멀리 흙먼지만 날리는 곳이라도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찍힌 데가 하나는 있구나. 그날 밤 한내 골목을 돌 때 다리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지만 가슴 어딘가에는 아주 작은 돌 하나가 놓인 것처럼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더 아꼈습니다. 버스 대신 걸어 다니고 반찬 한 가지 줄이고 제 옷은 몇 해째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눈엔 더 궁색해 보였겠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 미래 값을 미리 내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한 조각, 두 조각, 한내동 변두리 땅을 조금씩 더 붙여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해보고 싶었습니다. 못나도 내 인생 한 번쯤은 내가 고집한 선택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또 애들만이라도 힘들게 살게 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신도시 개발 소식이 처음 들려온 건
아주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 현관문을 급하게 열고 들어온 남편이 구두도 제대로 안 벗고 TV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뉴스요? 당신 땅 싼 데 근처 있잖아. 한내들 쪽. 거기 신도시 난다네. 아침부터 사람들 난리야. 부동산은 전화 불나고. TV 화면에서는 제가 지도로 수없이 들여다보던 그 동네 이름이 너무도 쉽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한내들 지구 일대, 신도시 개발 확정. 그 뒤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머릿속이 웅웅 울렸습니다. 잠시 후 한내동 부동산 사장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줌마, 뉴스 봤어요? 예, 봤어요. 축하해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줌마 같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남들은 말만 하다가 마는데 아줌마는 진짜 사더니 이런 날이 오네. 사장님 목소리에는 진짜로 축하해주는 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화벨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습니다. 한내지구 땅 가지신 분 맞으시죠? 지금이 매도 타이밍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잘 파시는 거예요. 숫자가 적힌 종이를 들여다보는데 제가 껌 팔아서 모으던 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액수였습니다. 이게 진짜 내 땅값이라고? 이 돈이면 우리 평생 먹고 살아도 남겠네. 근데 이상했어요. 기쁜 것보다 먼저 그동안 버틴 날들이 스쳐 지나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숨만 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한편으로는 욕심이 올라왔습니다. 조금만 더 버틸까? 사람들은 더 오른다는데 조금 더 기다려볼까? 또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혹시 이게 거품이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없어지면 난 또 제자리인가? 그러다 부동산 사장님이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아줌마, 처음 그 땅 계약금 들고 떨던 거 기억나요? 그때 그 돈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면 이제 한 번은 본인 몸도 좀 편하게 해줘야죠. 그 말에 변두리 흘길을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가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때의 나한테라도 한 번은 보상해줘야지. 결국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대신 한 가지는 지켰습니다. 내가 모르는 건 안 한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것만 한다. 그래서 저는 그 돈에 얼마를 들고 신도시 안작은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은 한내 골목 근처 낡은 건물 하나를 사들였습니다. 매달 말일 월세가 들어오는 통장을 보고도 한동안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나는 평생 남의 집 월세만 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가 내게 월세를 내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 무렵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장학회 같은 거 하나 만들까? 뭐? 장학회요. 엄마가 고생해서 모은 돈이고 우리도 이제 앞가림은 다 하니 힘들게 사는 집 아이들, 등록금 내기 힘든 애들 도와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조용히 일렁였습니다. 그래, 좋지.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나? 한 번쯤 해보고 싶긴 했어. 젊을 땐 장학금 한 번 못 받아본 내가 이제 누군가 이름 적힌 봉투를 건네줄 수 있다는 게 좀 얼떨떨하면서도 참 고마웠습니다. 결국 우리는 골목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내골목 장학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하필 술집 골목 이름이냐고? 그러면 저는 웃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기가 나를 살린 골목이니까요. 서류는 대부분 애들이 준비하고 저는 뒤에서 도장만 찍어줬습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 저는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옛날에 좀 많이 힘들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내 골목 이름을 걸었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한내 골목 술집에서 들리던 노랫소리랑 이상하게 겹쳐 들렸습니다. 사람 사는 소리는 어디서 나도 비슷하구나. 그 아이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손님이자 이 골목을 끝까지 떠나지 못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처음 그 애를 본 건 아직 제가 할머니가 아니라 아주머니라고 불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키가 조금 작고 눈이 또렷한 남자아이, 한내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얼마예요? 한내 골목 한가운데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가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애가 제 앞에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이건 500원, 이건 1000원. 애가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더니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세어보니 딱 1200원.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는 있는 돈 전부 같은 액수였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2개까지네. 제가 맞춰 골라주자 애가 조금 망설이더니 제가 안 집어준 초콜릿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주머니 그럼 이건 안 돼요? 그 눈을 보는 순간 예전에 우리 애가 과자 진열대 앞에 서서 눈만 굴리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에이, 오늘은 특별 서비스다. 무심한 척 초콜릿 하나를 더 넣어주면서 말했습니다. 대신 이거 먹고 바로 집에 가.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네. 고마워요, 아주머니. 그날 이후로 그 애는 가끔 한내 골목 입구에서 제가 오는 걸 기다렸다가 달려와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뭐 팔아요? 오늘은 많이 팔렸어요? 어른들은 가격만 물었고 젊은이들은 흥정만 했는데 그 애만은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자꾸 물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우산을 쓰고 골목을 도는데 길가에 그 애가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머리가 다 젖은 채로 야, 너 왜 거기서 비 맞고 있어? 감기 걸린다. 집에 가기 싫어서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에 많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랑 싸웠니? 고개를 끄덕이는 애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맨날 돈 가지고 싸워요. 누가 더 벌었냐? 누가 더 썼냐? 누가 아껴야 하냐?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 말을 듣는데 예전 우리 집 저녁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월세, 공과금, 밀린 현금, 통장 잔고. 돈이 부족하면 말도 거칠어지고 별것 아닌 일로 소리가 커지던 그 시절. 그래도 말이다. 저는 애 머리 위로 우산을 더 바짝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부모가 싸우는 건 결국 너 잘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려고 그러는 거다. 아무 말도 안 하는 집보다 싸우는 집이 끝까지 책임지는 경우가 많더라. 애가 다 이해했을 리는 없지만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애들이랑 안 싸웠어요? 나도 싸웠지. 다만 싸우고 나서도 밥은 항상 해줬다.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체면이더라.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우산 밖 빗방울이 골목바닥에 동그란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집에 가자 비 그치기만 기다리다간 오늘 밤새 여기 있어야겠다. 애를 떠밀며 골목 입구까지 데려다 주는데 애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나 커서 돈 많이 벌면 아주머니한테 맨 처음으로 껌 살 거예요. 그때도 여기 있어요. 그래, 그때도 내가 여기 있으면 2개 사도 하나 더 끼워줄게. 그 대화는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 오는 날 골목에서 오간 말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날이 저를 이 골목에 묶어둔 첫 매듭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애는 오랫동안 골목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아마 이 동네를 떠났겠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내 골목 입구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의 청년 하나가 술집 간판들을 올려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아니지. 이제는 할머니라고 불러야 되나? 웃으면서 돌아본 그 얼굴, 목소리, 눈매. 딱 그 애였습니다. 혹시 너 예전에 여기서 비 맞던 그 애냐?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 초콜릿 서비스로 하나 더 줬던 거 아직도 기억나요. 가슴이 훅 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야, 정말 이게 얼마만이냐? 살아는 있었냐? 대단한 말은 하나도 안 나오고 그 말만 튀어나왔습니다. 청년은 골목을 한 바퀴 훑어본 뒤 말했습니다. 여긴 많이 바뀌었네요. 그래도 할머니만은 그대로네요. 나는 늙었지. 뭐가 그대로야. 제가 투덜거리듯 말하자 청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전히 여기 계시는 게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뭐하냐? 옛날에 그랬지. 돈 많이 벌면 제일 먼저 껌 사러 온다고. 청년이 웃으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왔죠. 오늘 처음으로 제가 사람답게 번 돈으로 껌 사러 왔어요. 지금 회사 다녀요. 한내 골목 장학회에서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녔는데 그 인연으로 들어간 회사예요. 숨이 탁 막혔습니다. 너 이름이 혹시 철민이? 제가 조심스럽게 이름을 말하자 청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할머니, 제 이름 어떻게 알아요? 그 순간 장학금 서류에서 여러 번 보았던 이름이 겹쳐 올라왔습니다. 가난한 집, 혼자 밥 먹는 학생, 반찬집에서 남은 김치 얻어다 밥을 비벼 먹던다는 메모가 붙어있던 바로 그 아이. 야, 내가 그 애였냐? 그 반찬집 김치로 버텼다는 그 애. 청년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 얘기도 들으셨구나. 부끄럽네요. 근데 그 김치 덕분에 밥맛이 났어요. 진짜. 순간 이상했습니다. 젊은 날 변두리 반찬 가게에서 김치 봉지를 끌어안고 버스를 타고 오던 제 모습이 이 아이 이야기와 겹쳐 보였습니다. 세월이 돌아가는 모양이 이렇게 닮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할머니, 저 오늘은 옛날 빚 좀 갚으러 왔어요. 청년이 가방 안검을 종류별로 하나씩 다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다 주세요. 오늘 여기 있는 거 다 살게요. 야야야, 그걸 누가 다 먹는다고 그래. 과하면 체한다. 제가 막으려 하자 청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먹고 회사 사람들도 나눠주고 혹시 다음에 올 장학생들 있으면 한 개씩 쥐어주세요. 한내 골목에서 너희 응원하는 할머니 있다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쿡 하고 찔렸습니다. 나는 그냥 못해본 걸 대신 채워주려고 장학금을 냈다고 생각했는데 이 애한테는 그게 응원으로 남았구나. 돈을 받는 제 손이 오히려 더 떨렸습니다. 근데 할머니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뭔데? 진짜 이 한내 골목 건물들 반은 할머니 거라는 거 진짜예요? 소문은 늘 바람보다 빠릅니다. 누가 그래? 부동산 사장님이요. 방구하러 갔다가 이야기 들었어요. 옛날에 땅 사던 아줌마 얘기, 장학회 만든 할머니 얘기 해줬거든요. 다들 우리 골목 주인 할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잠깐 숨을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래,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서류 위에 내 이름 찍힌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청년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이 골목을 빌려 쓴 사람이다. 젊을 때는 이 골목 덕에 애밥 먹여 키웠고 늙어서는 이 골목 덕에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느꼈다. 그러니까 주인이라기보다 나는 이 골목을 빌려 쓰는 사람이지. 청년이 한참 듣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요, 제 입장에선 할머니가 주인이에요. 이 골목도 제 인생도요.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 내려가 박혔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재개발 이야기가 다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청 공문이 붙고 한내지구 정비사업이라는 말이 종이에 인쇄되어 골목 입구 전봇대에 붙었습니다. 회의에 나가보면 사람들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반반씩 섞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파트 간다 하고 웃는 사람, 그래도 정든 가게인데 하고 눈시울 붉히는 사람. 저는 조용히 앉아서 사람들 얼굴만 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래, 재개발 이야기 한번 제대로 해보자.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조건? 응. 내가 한내골목에서 걸어 나오는 마지막 날, 너희도 나랑 같이 걷자. 시작은 나 혼자 했어도 끝나는 날만큼은 우리 같이 하자. 그게 이 골목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인사인 것 같아서. 아이들 눈에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안함, 안도, 고마움, 그리고 이제야 뭔가를 이해하게 된 표정. 그날 밤 골목으로 나가기 전 저는 제 다리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디까지 걸어볼까? 이제는 그냥 마지막 연습이다 생각하고 한 바퀴만 더 돌자.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예전보다 훨씬 느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덜 조급했습니다. 한내 골목에 도착하니 여전히 간판들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언젠가 이 간판들이 한꺼번에 꺼지는 날이 올 거라는 걸. 할머니, 오늘도 도세요? 편의점 젊은 사장이 물었습니다. 돌아야지. 마지막 날까지는 내 발로 걷고 싶다. 그때 되면 우리도 같이 걸어요. 한내 골목 장학회 사람들도, 여기 오래 본 손님들도요. 그날은 할머니 혼자 안 걷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이 골목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보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한내 골목을 돕니다. 껌이 안 팔려도 괜찮습니다. 초콜릿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밤마다 껌 파는 한내 골목 할머니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끝까지 걸어온 사람이라는 걸. 한내동이라는 동네에서, 한내골목이라는 술골목에서, 그리고 한내골목 장학회라는 이름으로 조금은 누군가의 삶을 밀어 올렸다는 걸. 언젠가 제 다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이 골목을 떠나게 되는 날이 오겠지요. 그날이 오면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너희가 이 길을 걸을 차례니까.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언젠가 한내동 근처를 지나다가 한내골목이라는 이름을 보게 된다면 밤마다 껌을 팔던 할머니 하나가 그 골목 어딘가를 여전히 천천히 걷고 있다고 잠깐만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면 제 인생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늘 제자리만 맴도는 것 같아 답답한 날이 있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그래도 나는 여기까지 왔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